2026년 그 4월 8일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 사이에 2주짜리 그 휴전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녹화를 하는 그 4월 12일 현재 그 미국과 이스라엘 간의 그 협상이 그 마지막 그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아직 그 확실한 그 휴전 내용이 그 나온 것은 아니지만 일단 그 4월 8일 날 휴전이 성립한 이를 그 기준으로 해서 향후에 미국 경제가 어떤 흐름을 보일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4월 8일 날 미국과 2주짜리 그 휴전이 성립됐을 때 S&P 500 지수는 2.5% 뛰었고 국제유가는 하루 만에 그 16% 급락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환호했지만 경제학자들의 그 반응은 그 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그 휴전이 미국 경제에 실제로 어떤 의미인지 에너지 인플레이션, 연준, 그리고 주택, 농업 다섯 가지 흐름을 따라서 그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쟁은 잠시 멈췄지만 이 여지는 2026년 그 하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그 높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여섯 가지 숫자가 오늘 영상 전체의 요약입니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휴전 당일 날 그 S&P 500 지수는 2.5% 상승했습니다. 분명 반가운 신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그 일시적 그 릴리프 랠리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유가는 하루 만에 16% 급락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중요한 단서가 붙습니다. 전쟁 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40% 높은 수준입니다. 3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대비 3.3% 올랐습니다. 2024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핵심 원인이 그 네 번째 숫자인데요. 3월 그 미국 휘발유 가격이 전월 대비 21.2% 뛰었습니다. 1967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 월간 상승률입니다. 다섯 번째는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확률, 즉 예측 시장인 그 폴리마켓 기준으로 2026년 중 한 번도 인하하지 않을 확률이 37%로 가장 높았습니다. 사실상 금리 동결 그 구치가 들어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호르무즈 해협 통항인데요. 평시에는 하루 107척이 그 지나가는 곳인데 지금은 하루 4척에 불과합니다. 사실상 봉쇄가 지속 중입니다. 이 여섯 가지 숫자가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지금부터 각각의 그 배경을 하나씩 파고들겠습니다. 이번 이란 전쟁의 경제적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를 그 보여주는 수치들입니다. 왼쪽 차트를 보면 전쟁 중 대비 그 가격 그 상승률을 보여준 건데요. WTI 원유는 40%, 전국 휘발유 가격도 40%, 심지어 비료까지 그 전쟁 전 대비해서 42% 올랐습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 이후 최대 규모의 글로벌 에너지 공급 교란이라는 평가가 나온 이유가 바로 그래서입니다. 오른쪽 표를 보시면 손실의 규모가 더 실감납니다. 미국 소비자들이 전쟁 개전 한 달 만에 추가로 지불한 그 연료비만 무려 84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11조 원입니다. 미 국방부가 추가로 요청한 예산은 2,180억 달러인데 걸프만 아랍 국가들의 그 인프라 피해 추산액은 1,200억 달러를 넘습니다. 그리고 가장 그 상징적인 숫자인 그 호르무즈 해협 일일 통항 선박이 평시 107척에서 4척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6주 넘게 사실상 봉쇄 상태입니다. 4월 10일 그 금요일 미국 통계국이 3월 CPI를 그 발표했습니다. 헤드라인 CPI는 그 전년 대비 3.3% 상승했습니다. 2월에 2.4%에서 한 달 만에 그 0.9%나 그 뛰어오른 것입니다. 2024년 5월 이후로 그 가장 높은 그런 수치입니다. 이 차트에서 빨간 선이 3월에 그 치솟은 것을 보이죠. 이게 그 전쟁의 흔적입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항목별로 더 명확합니다. 에너지 지수가 10.9% 올랐습니다. 무려 한 달 만입니다.
2005년 9월 이후 최대 월간 상승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휘발유 가격 통계만 따로 보면은 21.2% 올랐습니다. 1967년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래 역대 최대 단일 월간 상승률입니다. 반면 그 파란선, 즉 근원 CPI는 2.6%로 예상을 소폭 하회했습니다. 이게 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전쟁의 충격이 아직은 그 에너지에 집중돼 있고 서비스나 식품 등 다른 영역으로 완전히 번지지 않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골드만삭스의 표현대로 이 3월 수치가 우리가 앞으로 한 달간 보게 된 것 중 가장 낮은 그 수치일 것이라는 겁니다. 이 왼쪽 차트를 보시면 4월에 접어들면서 인플레이션이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EY 페이슨과 옥스포드 이코노믹스의 그 전망에 따르면 4, 5월 헤드라인 CPI가 3.6%에서 최대 4%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옥스포드 이코노미스트도 4월 데이터가 불편한 수준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3월보다 4월, 5월이 더 나쁠 수 있는 걸까요? 오른쪽이 그 정답입니다. 2차 인플레이션 파급 경로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경유 가격은 아직도 사상 최고 수준입니다. 트럭이 움직이지 않으면 모든 물건값이 오릅니다. LNG와 천연가스 공급 차질은 플라스틱, 비료, 석유화학, 원료 가격을 끌어올립니다. 이게 시차를 두고 식품과 내부재 가격에 반영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쓰레기 봉투가 그 희귀하거나 아니면 포장재가 그 부족하다는 뉴스도 바로 이러한 부분에 기인합니다. 셋째, 항공료는 전쟁 전 대비해서 2배나 올랐습니다. 지금 항공료가 오르고 있는 것이 그 결과입니다. 여름 여행 성수기를 앞두고 있어서 이 부분은 소비자들이 그 직접 체감할 것입니다. 기업들도 오른 비용을 그냥 흡수하지는 않습니다. 가격을 올리거나 직원을 줄이거나 어떤 선택을 하든 경제에는 좋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플레이션 기대 이탈 리스크 5년 이상 물가가 연준 목표를 상회하면서 소비자와 기업이 앞으로도 가격은 더 오를 것이라고 당연시하게 시작하면 이는 되돌리는 것은 훨씬 어려워 보입니다. 연준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장이 연준에 대해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왼쪽의 도넛 차트입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연준이 금리를 한 번도 내리지 않을 확률이 37%로 가장 높습니다. 1회 인하가 26%, 그리고 2회가 22%, 3회 이상은 11%에 불과합니다. 4월 29일에 열리는 다음번 그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할 확률은 CME 페드워치 기준에서 98.4%입니다. 사실상 확정입니다. 연준이 왜 움직이지 못하는지 오른쪽에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트럼프 행정부의 과세 관세 효과가 예상보다 길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방준비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에 그 부과했던 트럼프 행정부의 그 관세로 인해서 물가가 0.9%나 상승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유가 충격이 서비스와 식품 가격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는 그 기데이터 리스크, 즉 소비자와 기업이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심리가 그 고착화될 것입니다. 네 번째가 가장 역설적인데요. 전생이 지속됐다면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내려야 할 이유가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휴전으로 최악의 그 수요 파괴 시나리오가 사라지면서 오히려 단계적으로 연준이 완화에 나설 명분이 약해졌습니다. 한쪽에서는 인플레이션이 타오르고 다른 한쪽에서는 성장이 식고 있습니다. 연준이 어느 방향으로도 그 선뜻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 이것이 바로 그 연준의 그 딜레마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폭이 가장 좁은 것이 39km밖에 안 되는 이 수로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는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그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세계 LNG 그 항 수출의 20%, 세계 요소비료 그 수출의 약 그 3분의 1이 이 해협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107척의 화물 유조선이 이것을 지나갑니다.
이란이 이 해협을 6주 넘게 사실상 봉쇄했고 지금은 하루에 4척만 통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정상화될까요? 오른쪽 차트가 그 답입니다. 원유 공급은 그 수주에서 수개월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진행되고 있는 최종 협상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휘발유 가격은 수주에서 2개월 정도 걸릴 겁니다. 비료는 수개월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항공료는 그보다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긴 것이 그 LNG, 그 액화 천연가스인데요. 3개월에서 6개월. 이것도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됐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위치다 주립대 그 워시아 헤일리 교수는 지금은 그 순조롭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인프라 피해가 크고 이라크와 같은 일부 산유국은 저장 용량 한계로 아예 생산을 멈춰버린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요. 이란이 그 중재국들에게 호르무즈 통항을 하루 12척으로 제한하고 통행료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오늘 이어질 협상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에너지 분석 기관인 그 케플러는 이것이 현실화되면 호르무즈가 단순한 그 통항로에서 이란이 언제든지 레버리지를 행사할 수 있는 유료 에너지 통로로 성격이 바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즉 전쟁이 끝나더라도 원유의 지정학적 리스크 프리미엄이 상시 내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개별 섹터로 들어가겠습니다. 가계 소비부터 주택, 농업까지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가계 소비입니다. 3월에 실질 임금이 전월 대비 0.6% 감소했습니다. 명목 임금은 올랐지만 에너지 가격이 더 빠르게 올라 구매력이 꺾인 겁니다. 항공료와 식품 가격도 추가로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블룸버그는 이번 전쟁이 소비자 심리를 역대 최저 수준으로 끌어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민간 GDP의 그 70%가 민간 소비 지출입니다. 그래서 소비 지출이 흔들리면 GDP도 흔들립니다. 다음은 주택 시장입니다. 30년 모기지 금리가 지난주 6.46%를 기록했습니다. 2025년 9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하락 전환하면서 모기지 금리도 곧 내려올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실제 주택 구매자들이 행동에 나서려면 모기지 금리가 5.5% 이하로 내려와야 한다고 봅니다. 고용 불안이 여전하고 집값도 높은 상태에서 소폭의 금리 하락만으로 시장을 움직이기는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 부문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요소 비료와 그 암모니아의 핵심 수출 통로입니다. 이번 전쟁으로 비료 가격이 2월 말 대비 최대 40% 급등했습니다. 일부 농가는 비료가 많이 필요한 옥수수 재배를 줄이고 대두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경유 가격도 아직 높아서 트랙터나 수확기 등 농기계 운영 비용이 올랐습니다. 이 비용 상승이 결국 소비자 식품 가격으로 전가될 수 있습니다. 이제 경기 침체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왼쪽 차트를 보시면 경기 침체를 촉발할 수 있는 요인들을 위험도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했습니다. 에너지 충격이 가장 높습니다. 아직도 전쟁 전 대비해서 40% 높은 수준입니다. 소비자 심리 악화, 실질금리 감소, 기업이익 압박, 국방비 재정 부담, 그리고 신형주택 위축까지 이 중 하나만 있어도 경기에 부담인데 지금은 6가지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미시간 대학의 교수 저스틴 올퍼스의 말이 있는데요. 경제는 그냥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는다. 증시 손실, 에너지 가격 압박, 새로운 군사비 지출, 이 중 일부는 영구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국제통화기금 IMF가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전망치는 3.3%입니다. IMF가 강조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극단적인 수요 파괴 리스크가 제거된 이후에도 인플레이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전쟁이 끝나도 후유증은 끝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앞으로의 경로를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완전 합의입니다.
2주 안에 영구 휴전이 이루어지고 호르무즈가 완전히 재개통되고 핵 협상까지 진정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WTI 원유는 70에서 80달러대로 복귀하고 올해 말 인플레이션이 2.5% 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준도 9월에는 그 금리 인하를 재개할 수 있고 주식, 채권, 주택 시장이 동반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확률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결과를 봐야 됩니다. 불완전한 휴전입니다. 이것이 현재 시점에서 가장 현실적인데요. 물론 오늘 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협상이 연장이 되고 호르무즈는 부분적으로만 열리고 이란의 유류 통항 구조가 굳어지는 경우입니다. WTI는 90에서 100달러 박스권을 유지하고 4, 5월 인플레이션은 4%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연준은 2026년 중 인하를 하더라도 한 번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식시장은 방향성 없이 등락을 반복하고 에너지 관련주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일 겁니다. 시나리오 3, 생각하기도 싫은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그 화면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협상 진전 여하에 따라서 이 세 가지 시나리오를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화면을 캡처해 주시고 대응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자산 배분 관점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너지 섹터입니다. 만약에 WTI가 90에서 100달러 박스권을 유지하는 한 에너지 관련주는 방어적 매력이 있습니다. 다만 재개전 리스크가 언제든 현실화될 수 있기 때문에 포지션 크기와 해지 수단을 병행해야 합니다. 둘째,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입니다. 물가 연동 국채, 원자재 그리고 금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특히 금은 안전자산 수요와 인플레이션 해지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채권입니다. 금리 인하가 지연되면서 장기금리의 변동성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장기물보다는 단기물이 좋습니다. 넷째, 주식 섹터별 접근인데요. 소비재, 항공, 운송 섹터는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실적 압박이 지속될 겁니다. 반면 비용 상승을 가격에 전가할 수 있는 기업은 상대적으로 견딜 수 있습니다. 섹터 전체를 사는 것보다 개별 기업의 가격 전가력을 따져보는 것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IRP나 DC형 퇴직연금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 대상입니다. 지금 이 구간은 TDF 등 포트폴리오의 채권 비중을 점검할 시기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황에서 채권 비중이 지나치게 낮다면 리스크가 집중될 수 있습니다. 주택 매수를 고려하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모기지 금리, 물론 미국 수준이지만 모기지 금리 6.46, 이 구간에서 관망하는 것은 합리적입니다. 이 부분은 그 한국의 주택 정책과 관련되기 때문에 일단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호르무즈 완전 재개통, 걸프만 에너지 인프라 복구, 글로벌 운항 적체 해소 이 세 가지로 이루어지면 에너지 가격은 정상화되고요. 물론 이 부분은 3 내지 6개월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에너지 가격은 아마 계속해서 소비자 물가를 자극할 것입니다. 인플레이션 2라운드 4월과 5월 CPI는 3월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에너지에서 시작된 충격이 운송 서비스로 번지는 2차 파급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연준의 장기 동결입니다. 아마 이 부분은 새로운 연준 의장이 취임하는 것과 맞물려서 상당히 유동적으로 보입니다. 이 세 가지가 충족되기 전까지 미국 경제는 전쟁의 긴 그늘 아래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번 휴전 협정 결과가 분명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일단 저는 평가는 유보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안도보다 냉정함이 필요한 그런 시점입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이 있는 분석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